안녕하세요. 복연 TV 로잔으로 가는 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원 간사입니다. 네, 저는 이강일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이제 로잔 대회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년에 우리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송도지만 4차 대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로잔 1차 대회는 뭐 로잔 대회인 거 알겠고 1974년에 그러면 1차 대회랑 2차 대회, 뭐 나중에 뭐 3차, 4차까지 좀 순차적으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로잔 첫 번째 대회입니다. 그게 사실상 나머지 대회들을 규정하는 원천적인 대회죠.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잔 대회인데 로잔 운동. 로잔 운동이기도 하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이라는 로잔 커버넌트라고 하는 15개 항목이 있어요. 일종의 헌법 같아요. 네. 아주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주의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헌법 같은. 헌법이라고. 아주 뭐 문장도 아주 유려하고 그래서 이제 마닐라 대회나 그 케이프타운 대회도 네. 로잔 언약을 넘어가는 글을 쓰질 않고 항상 로잔 언약을 계승한다. 아, 맞아요. 저도 이 책 최근에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 로잔 언약의 기초에서 로잔 언약 정신을 따라 뭐 이런 계속 그렇게 표현들이 말합니다. 있더라고요. 이름도 다 다르죠. 로잔 만약 이렇게 써야지 로잔 언약, 마닐라 언약, 케이프타운 언약 그랬어야 되는데 네. 다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 나중에 4차 대회는 뭐라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워드 플레이 들어갑니다. 서울, S, 스테이트먼트? correct.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 거의. 영어 S. 어디서 들었어. 이거 그렇네.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SS로 그래서?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거 맞으면 뭐 당첨되면 뭐 줍니까? 아, 똑똑하시네. 자, 1차 대회 로잔 커버넌트. 네. 커버넌트를 왜 썼을까요? 왜? 수많은 얘기 중에 헌법 이럴 수도 있고 규칙 그래도 되는데 커버넌트. 뭔가 약간 모세 언약 이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아닌가? 이게 너무 나중에 영적인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커버넌트라고 쓴 이유는 네. 우리가 말만 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하겠다. 진짜 하겠다. 어떤 의지를 커버넌트. 담아서. 아, 의미가 딱 오더라고. 네. 그러면 커버넌트. 나는 괜히 뭐 진짜 우리도 높은 수준의 뭐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말이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아, 훌륭해. 네, 로잔 언약. 네. 앞서 설명에서 말했습니다만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좌우 그룹의 문제의식 앞에서 어떻게 이걸 답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WCC가 너무 막 간다. 너무 선교도 안 하려고 그런다. 너무 참여만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보수복음주의 진영이 반응을 하다가 네. 그만 존 스토트와 남미 복음주의자들을 만나서 희한하게 양쪽에 수렴되는 방식으로 네. 흘러갔다는 게 로잔의 매력이고 맞아요. 또 그것이 긴장점입니다. 네. 네. 그 로잔 언약은 이제 대회 강조점이 그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27억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새로운 포커싱. 네. 아, 이거 막 사회 뭐 할 때가 아니구나. 여전히 주님 모르는 분이 많구나 그죠. 하는 거. 두 번째는 사회 정의와 급진 제자도. 네. 레디컬 디사이플십. 이거 필요하다. 남미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자면 각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본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인정. 두 번째는 제3세계 비서구 지역이 갖고 있는 절대 빈곤과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신음하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둘 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떤 좀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맞아. 이런 분들의 어떤 만남? 당연하죠. 드디어 그것이 이제 서로 상충하는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그 그룹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다면 네. 미전도 종족 이거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 복음을 알아버렸어.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계속 복음 증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사회에서 건강한 기독교 어떤 그 풍토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선교로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로잔 이후에 네. 일방적 선교가 끝납니다. 돈 많은 백인이 못 사는 나라로 내려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방위 선교. 이게 맞죠. 네. 근데 그게 계기가 로잔이에요. 로잔이 그걸 어쨌든 와. 견뎌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방향 선교가 가능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대회 강조점이었어요. 두 가지가. 네. 처음이니까 물과 기름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르네파티아나 에스코바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한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존 가투라는 분의 얘기예요. 존 가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너도 몰랐는데 네. 케냐의 흑인 지도자죠. 이분이 WCC 쪽에 가가지고 네. 그 유명한 선교 모라토리움을 주창했던 분이야. 모라토리움이요? 약간 이렇게 이제 중지하고 막 그냥 다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이 자극적인 말 때문에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 놀랬거든. 아니 이 피선교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 오지 마라는 게 선교 모라토리움이었거든요. 아,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더 이상 말라고? 옛날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 우리한테 돈 내지 마. 우리 그 흑화돼. 돈에 익숙해져가지고 돈 보고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1세기의 선교사들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선교하지 마. 한동안 이 숙고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도 해야 되겠어라는 주장이 WCC에서 제기가 됐는데 그 제기한 당사자인 존 가투가 네. 로잔에 와서 네. 정규 발언을 한 거야. 초대가 돼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대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존 가투와 로잔이죠. 아, 대박적. 대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본의를 말한 거야. 본의지를. 우리는 선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아. 1세기의 전형적 선교 방식에 대한 숙고. 그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동아프리카 부흥의 주역이래요. 지금 아프리카 큰 대륙이잖아요. 네. 그 대륙의 그 중간 아래 전체 지역의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 높게 된 계기가 60년대, 70년대 동아프리카의 부흥에 있었대. 복음주의 부흥에. 거기에 주역이 존 가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선거 모라토리움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네요.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우리 문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해보겠다고 하는 독립선언으로서의 해명을 존 가투가 했다고 하네요. 독립선언. 일종의 선교 독립선언 네. 혹은 뭐라 그래? 그 자신학이라고 하나? 그런 어떤 자민족 교회 어떤 문제 네. 이런 걸 해결하는 요즘에 게 자신학화 이런 말 쓰더라고요. 아마 그런 기원인 것 같아요. 존 가투. 그러니까 로잔 대회가 예상과 다른 거죠. 그렇네요. 이거 그냥 베를린 대회 세계 확대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뭔가 주관했던 사람들이 의도하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보험주의자들은 웃고 시작했다가 울고 끝났고 영국 사람들은 울고 시작했다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로잔 언약의 여러 항목 중에 네.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종종 복음 전도와 사회적 관심이 서로 상반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뉘우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 네. 부탁하길 잘했네. 막 은혜가 팍팍 밀려오네 저는. 이게 지금 마치 니케아 공의회 선언문과 비슷해요. 막 예를 들면 예수님이 참신이자 참인간이시다. 네.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이런 말투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도 그래요.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다. 인정. 사회 참여가 곧 전도도 아니다. 해방이 구원이 아니지만 전도와 참여는 우리 의무의 두 부분이다. 이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렇네요. 물론 로잔 언약은 전체적으로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5항 한 가운데다가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배치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똑똑하시는 정관생이 정확히 하시네. 아, 그래요? 원래 이게 7항이었대요. 어정쩡한 데 있었던 거야. 뭔가 이렇게 딱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를 할 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토트겠지만 이걸 7항에서 5항으로 올리되 앞뒤를 전도로 쌌대. 그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게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글은 전도를 얘기하나 보다 하게 만들어 놓고도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가운데를 보면 되도록
그렇구나. 아 놀라워. 안고 있는 찐빵?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그냥 5항이라고 자꾸 나 강조하셔가지고. 진짜 모르겠어. 이 포커페이스 같아.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아는 걸로 하죠. 뭐. 예, 5항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물론 앞뒤에 이제 전도의 긴박성,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 아직 27억 인구가 복음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꽉 차 있어요. 네. 그런데 5항에서 딱 박은 거야. 참. 이렇게 함으로써 물과 기름이 붙었습니다. 네. 일단 붙었어요. 약간 무게 중심 같은 그런. 희한하게. 네. 물론 소수파였지만 스토트의 중재로 이 선언문에 2,470명인가 참가자가 있는데 2,473명이 사인을 했냐? 유감스럽게도 473명이 안 했습니다. 근데 참가자들의 사인을 다 받아요? 그때 그죠? 받았대요. 저는 가서 안 했거든요. 사인 네. 3차 대회. 아, 그럼 나중에 읽을 수도 없었고 아, 나오긴 했는데 읽을 수도 없었고 네. 그냥 그랬는데 그 당시에 했대요. 사인을. 근데 400명이 안 받았어. 그럼 그 얘기는 동의하지 신념 못한 때문에 부분들이 안 있었던 하신 것 같아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1세기 그룹에서. 그러나 그렇구나. 놀라운 것은 2,000명이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2,000명이 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네. 와우. 여기는 셰퍼도 왔고 프란시스 셰퍼. 우리가 아는 유명한 복음자 다 모였어요 여기. 네. 근데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 다수가 소수가 주장했던 주장을 동의했다는 이 사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참. WCC는 사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전도가 곧 선교라는 말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잔 언약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봐라. 우리를 경청했네. 네. 우리 문제의식을 자기네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달리 봤다고 WCC 측 글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네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했을 대화가 것 된다는 같아요. 거예요. 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실제로 존 스토트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성공의 분이시기 때문에 네. WCC 가서 비판도 하고 음. 이건 아니다라고 말도 하고 이쪽 와서는 또 이쪽 얘기하고 음.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해요. 네. 이게 로잔 언약이었습니다. 네. 로잔 언약 이후에 간단한 예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네. 사실 75년에 멕시코에서 후속 모임을 했대요. 너무 얼떨떨하게 2,000명이 동의를 해버렸네. 이제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네. 그래서 후속 지속위원회가 열렸어. 그때 뽑힌 임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빌리 그레함과 네. 스토트와 피터 와그너 등등 모였어. 아까 그 주인공들이. 근데 모였는데 네. 빌리 그레함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집중합시다. 원장 나왔는데 네. 아니 커버넌트 나왔잖아. 그죠. 근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전문인에게 이렇게 된 거야. 다시? 그러자 네. 스토트가 이럴 순 없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저 사퇴합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측 피터 와그너와 네. 이거 성경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과 존 스토트를 한 방에 가두어 놓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방에 밀어놓고 무조건 합의를 봐라.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한 방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합의가요? 모호한 합의. 모호한 합의. 이렇게 났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을 추구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전체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네. 로잔 언약을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서명할 때 몰랐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그냥 다시 존스토트의 그 보니까. 은은한 미소를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더 나간 거야. 그러니까 멕시코 이 후속위원회에서 네. 틀고 싶었겠지. 음. 뭐 표현은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 태도가 로잔 운동에 잠복돼 있어요. 언약은 선언문은 조금씩 한 발 앞서 나가는데 실행은 한 발 뒤에 있어 항상. 근데 이게 아직도 안 깨지고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요? 그게 저한테는 놀라운 매력이자 관전 포인트예요. 어떻게 둘이 안 깨지고 지금까지 왔을까? 이걸 이제 보통 3차 대회에서 느낀 건데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의 우정 때문이에요. 우정이요? 둘이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보니까 둘이 깨지면 같이 깨질 건데 네. 둘이 복음주의자의 어떤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50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이 뭐냐? 우정이 중요하구나. 3차 대회가 끝난 직후 네. 그 이듬해에 존 스토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빌리 그레함이 세상을 또 떠납니다. 그럼 이제 이 우정을 누가 계승할까요? 이 세대 교체의 상황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이제 케이프타운 이후 서울 대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잔으로 가는 길 6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 시간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